저게 김연태야. 저거는 대령이 아니라 무궁화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 그러니까 중령 때의 김연태.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것쯤 좀 띄워봐 주세요. 아, 그 군인들이 국회에 쭉 들어가는 그런 사진 혹시 있으면 좀 띄워봐 주시고 저렇게 그 애띠게 보였던 김연태 중령이 그 무궁화가 하나가 더 달렸어요. 그래서 그 여기 쫙 보면 뭐 그 이마에도 그 베레모에 그 무궁화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김연태 중령 때랑 대령 때랑 한 10년 차이도 안 났을 텐데 2018년 뭐 이럴 때였으니까 지금이 2024년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 보였다라고 해야 되나? 저거는 뭐냐면은 김연태 대령이 기자회견 했을 때예요. 저 뒤에 무슨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같은 게 보이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전쟁기념관 앞이었을 거예요.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국방부 구관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럼 구관에 뭐가 있습니까? 자주국방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한글로. 그거 누가 쓴 겁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휘호를 딱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요. 국방부는 저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다른 부처 가보면은 건물 하나를 옛날에 과천에 가보면은 몇 개 부처가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야 국방부는 건물 하나를 그냥 통째로 다 쓰나 보네. 되게 큰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국방부 들어가 봤더니 건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국방부 들어가기 직전에 숭실대 교수하지 않았습니까? 숭실대 캠퍼스만 한 거예요. 그 뒤로 쫙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거하고 그 뒤에 쫙 보이는 거 거기까지 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 국방부 신관이었는데 새로 지은 거 장관실 있고 거기가 지금 대통령실이잖아요. 그 옆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 국방시설본부라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국방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국방부가 이렇게 큰 건 줄 몰랐네. 그런데 국방부 그 구관 자주국방 쓰여져 있던 그 구관 건너편에 거기가 한 4차선 도로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예요. 건너편으로 딱 넘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전쟁 기념관이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옛날엔 거기에 육군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계룡대로 내려가기 전에 그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12.12 나고 막 그럴 때 그때 육군 본부가 거기 있었는데 육군 육본이 쭉 내려가가지고 계룡대로 쭉 내려가서 그 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쟁 기념관이다. 그런데 그 김연태 대령이 12월 9일에 전쟁 기념관을 등지고 국방부 구관 앞에서 뭐를 했느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했던 모습들을 갖다가 좀 쭉 보여주세요. 기자회견을 갖다 한 모습을 갖다 쭉 보면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 방자 보이네. 자주 국방할 때 맨 마지막 저게 저 방이에요. 제 방이 어디 있었냐면 제 방이 6층인가? 6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6층에 있었는데 저기에요 저기. 그 김형태, 김현태 해가지고 그 다음 뭐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진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현태 이름 저 뒤가 이제 그 뭐야 국방부나 전쟁 저기가 그 저거는 전쟁기념관에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저기 사람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저 뒤가 바로 지금 국방부 그 뒤는 대통령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내가 저 사람 욕했어요. 저 사람이 대령씩이나 돼가지고 더군다나 보통 대령이냐? 법무관도 대령 있어요. 군의관도 대령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병장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정훈장교도 아니고 707 단장이라고 하는 707 하면 뭡니까? 특전사예요. 특전사. 강철 부대 막 나오잖아요. 707 애들 좀 나와 있을 걸? 그런 707의 단장이라고 하는 놈이 대령씩이나 돼가지고 얼굴 눈 시뻘게 져가지고 눈물을 갖다가 뚝뚝뚝 흘리고 눈물을 참고 있는 저런 모습.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욕했다니까요. 야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어떻게 잘 수 있느냐. 707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군에 육군에 뭐가 있습니까? 방위 있어요. 저도 방위였단 말이에요. 저같이 부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규군 있단 말이에요. 현역들. 그 다음에 그 현역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누구를 뭘 시킵니까? 특전사 시켜요. 특전사. 특전사에서 뽑고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게 707 아닙니까? 그 707의 단장이 대령인데 야 707을 대표하고 707을 지휘하는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눈이 씨뻘게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저걸 갖다가 하나 저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거 딱 봤을 때. 그런데 저 김현태 대령이 12월 9일 날 뭐 한 점심 때쯤 됐겠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07은 피해자대. 그러면 무슨 소리야?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네. 가해자는 누구다? 김용현이다. 김용현 장관의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의해서 우리 707은 그 이용만 당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군인들이 막 들어갔어요. 뭐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한 몇백 명 들어갔어요. 몇백 명이라고 해봤자 200 몇십 명 들어갔어요. 200 몇십 명의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특전사 그것도 707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렇게 군인들 자기 부하들 그 김현태 대령 휘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쭈루룩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4일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그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그 불과 10시 28분에 계엄 선포됐고요. 11시 28분, 00시 28분 2시간 반 만에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됐어요. 계엄 해제 의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따라서 계엄이 풀려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한 두어 시간쯤 뒤에 계엄이 풀렸으니까 계엄이라고 했던 게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 대통령 입으로 계엄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제가 그때 정확하게 계산했었는데 어쨌든 너댓 시간 됐단 말이에요. 저게 다 707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난 다음에 12월 4일에 그 일이 난 다음에 당장 12월 4일 그 낮부터 국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내란죄다. 쫙 몰고 갔잖아요. 쫙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게 막 그렇게 되고 오늘 돌직구에서 홍장원 이야기했지만 그 와중에 갑자기 조선일보에 뚜둥하고 기사가 떴네. 어떤 기사가 떴나? 국정원의 1차장이 국정원의 현직 1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통령이 저는 처음에 대통령 이야기하고 대통령과의 통화와 방첩사령관 여인영과의 통화를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누구를 싹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LYWO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냐 뭐냐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한동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직 그때는 한동훈이 현직 여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현직 여당 대표까지 싹 잡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야 이게 계엄이 말이 되냐 이게 진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국정원의 1차장이라고 한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통령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싹 잡아들이래요. 누구? 이재명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뭐 누구 한동훈, 권순일 거기에다가 누구? 김민우가 누구야? 제가 옛날에 저기 방위할 때 우리 부대에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 이름이 뭐였냐? 김민우였거든요. 그 김민우가 히트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병열차 안에서는 그 김광석이고 뭐지? 그 뭐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뭐 보여주기 싫었어. 뭐 그런 노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군할 때 그래도 우리 부대에 김민우 있다고 행군하면서 뭐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뭐 보여주기 싫었어. 우리 그러고 행군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김민우 하니까 그 김민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김민우가 아니고 김민우에다가 다른 색으로 이응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럼 그 김민웅이 되잖아요. 김민웅이 누굽니까? 김민석 형이잖아요. 김민웅 교수인데 목사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쫙 있으면서 야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래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한동훈까지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친위 쿠데타 아니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탄핵 쪽으로 쫙 갔잖아요. 그래서 12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부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7일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190 몇 석으로 이게 그 통과가 안 됐잖아요. 12월 7일에. 그러다가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뭐 200석 조금 넘는 그런 숫자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직무가 정지되고 그 와중에 구속영장 뭐 체포영장 뭐 그런 일도 벌어져 가지고 날도 추운데 오늘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왔잖아요. 이게 무슨 옷이냐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사준 옷이에요. 해외 직구로 샀대나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입어보고 입고 나왔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김연태가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나왔던 그게 언제냐? 12월 9일이란 말이에요. 12월 9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7일에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고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딱 중간에 12월 9일에 12월 9일 월요일이었겠죠. 그날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김연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속았다. 우리 707은 속았다. 누구한테? 김용현한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김연태가 대령이라고 단장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부하들은 선처해 주세요. 나는 군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옷을 벗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12월 9일 작년 12월 9일에 저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2월 6일 날 그것 좀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2월 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김연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 김연태를 누가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국회였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김연태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 한번 그것만 좀 PD님 확인해 주세요. 김연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게 국회냐 대통령 측이냐. 어쨌든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김연태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가? 아,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 박범계하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띄워 주셔야 되겠네. 12월 9일에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임명 날짜 보세요. 12월 10일이잖아요. 화요일. 그러니까 기자회견한 다음 날 박범계 의원이 오른쪽에 박범계입니다. 곽종근과 저기 좀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 저게 이제 곽종근이죠. 그다음에 김연태 707 단장을 면담한 사람이 누구다? 박범계다. 저희 커피도 딱 놓여져 있고 그 다음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김연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한 다음 날입니다. 기자회견한 용산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그 기자회견한 다음 날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떤 이야기였느냐? 박범계 의원이 10일 오후에 국회에서 곽종근, 김연태와 면담하고 있다. 이 면담은 곽종근과 김연태의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빌드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홍장원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했대. 그다음에 12월 9일에 김연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피해자다.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 그다음에 날짜 정확하지 않은데 저기 곽종근이 하고 또 누구죠? 그 수방사령관하고 유튜브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김병주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병주 의원이 있었고 박선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딱 해주고 그러다가 12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10일에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박범계가 그 특전사 사령관하고 저 707 단장 불러가지고 공익신고 양심선언 공익신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날 통과가 되지 않았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14일에 통과가 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뭔가 그냥 대단한 음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12월 9일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14일날 통과가 됐는데 제가 어제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어떤 사진 보여드렸습니까? 12월 13일 사진. 거기 누가 나왔었습니까? 이승환이 나왔지. 이승환이 나와서 뭘 했습니까? 윤석열 퇴진 촛불 콘서트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 윤석열 퇴진해라 윤석열 퇴진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젊은 특히 2030 여성분들 많이 나왔다고 막 그 자랑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를 딱 꽉 메우면서 그러면서 뭐 제 친구 뭐 딸내미들도 아빠 나도 여기 가 있어 그래서 뭐 인증샷 했다 뭐 해가지고 뭐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14일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헌법재판이 쭉 그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이 만약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컨대 재판이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아이 그 변호사님 진짜 문영배라고 하는 재판장이 재판 진행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말 딱딱딱 끊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재판 절차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 같이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한테는 저게 형사소송 규칙, 형사소송법 이런 데 정해진 절차니까 저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상하다, 좀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히려 더 나서서 이러잖아요. 저런 거 제가 본 적이 없다. 저게 무슨 저게 재판이냐 저게. 제가 오히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기존에 있었던 관행과는 그 법과 규정과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관행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있는데 저렇게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재판을 하는데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일단 저는 뭐 다 살았으니까 이제 됐는데 우리 후배들은 어떡합니까? 저렇게 원칙 없이 막 왔다 갔다 오늘 유아인 그 뭐 석방됐 다면서요 어젠가 그렇게 돈 있고 얼굴 잘생기고 빽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빼주고 얼굴 크고 그냥 퉁퉁하고 힘 빠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집어쳐놓고 대한민국 그런 나라 되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그 누구야 김현태 그 사진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 사진을 좀 띄워봐 주세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6차 변론 기일에 그 김현태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전에 기자회견했을 때 그 다음에 박범계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랑은 그 뉘앙스가 결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6차 변론기일에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707이 국회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때 지시한 건 누구다? 그건 곽종근이 지시했다. 그래가지고 국회 통제를 하고 곽종근이가 김현태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겠습니까? 김현태한테 김용현이 직접 전화했겠습니까? 그 김현태는 대령밖에 안 돼요. 뭐 대통령이 뭐 대령한테 뭐 어쩌고 그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제 친구가 국회의원 됐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 된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나 국회의원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 친구가 국회의원 됐을 때 우리 동기들이 딱 그 김현태만큼 딱 그 대령 그 계급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대전쯤 내려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6번에 친구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김에 6번에 있는 내 친구 정혁진 대령 한번 얼굴이나 보러 가자 해가지고 현직 국회의원이 딱 갔더니 그 국회의원 보고 국회의원 오셨다고 육군 참모총장실부터 막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하나 떠도 저렇게 막 육군 참모총장부터 뭐 별 2개 3개도 막 이렇게 의원이 오셨어 의원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장관이 저렇게 무궁화 3개짜리 뭐 누가 뭐 누군지 알고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연태한테 지시를 한 것은 누구였다? 장관이 아니고 곽종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곽종근이 뭘 지시를 했느냐? 국회를 통제하라. 건물을 확보하라. 국회 건물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딱 가봤더니 맨 처음에 국회 이제 그 사진 있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거. 딱 봤더니 김연태가 딱 봤더니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계엄령 발표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200몇 명 가지고 저 사람들 통제가 됩니까? 진짜로 실탄이라도 막 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해산시키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연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통제가 어려워요라고 곽종근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2월 6일에 국회에서 나가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난 2월 12일에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성일종 의원 나온 그 기사 혹시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성일종 의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원장이에요.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성일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연태가 민주당에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 김연태 대령이 민주당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 저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김연태 단장, 김연태 707 단장,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김연태는 2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랬나?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국방부 장관한테. 2번째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이용당했다? 완전히 이용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종 그 국방위원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일종이 김연태를 면담했어. 그러니까 김연태는 또 사람들도 면담도 자주 했네. 김연태는 박범계도 면담하고 성일종도 면담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김연태가 성일종 의원하고 면담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유를 당했다. 김병주 의원 뭐 했던 사람입니까? 별이 4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맛박에 별이 4개야.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5개에서 1개 뺀 4개야. 그런데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니까 12개야. 뭐 하면서 별을 4개를 달았습니까? 김병주 의원의 마지막 보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도 포스타 제너럴이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도 사성 장군이에요.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국 육군의 그 포스타 제너럴 사성 장군이고 대장이고 부사령관은 한국군의 사성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주가 한국군의 사성 장군 연합사 부사령관일 때 곽종근은 뭘 했었는가? 바로 그 밑에서 작전처장을 했어요.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을 한 게 곽종근이었는데 그때 곽종근 계급은 무엇이었느냐? 원스타였단 말이에요. 김병주 몇 학번입니까? 80학번. 그 곽종근 몇 학번입니까? 87학번. 7년 후배야. 그냥 단순히 7년 후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별 딱 달아가지고 내가 별 달았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 용산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저 밑으로 평택으로 내려갔지만 아주 그냥 쫄래쫄래 그렇게 하면서 그 출근했는데 거기 부사령관님이 부르셔. 사령관님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부사령관님이 부르셔. 딱 봤더니 7년 선배 그 김병주 대장님이셔. 그러면서 야 네가 왔냐? 너 작전처장으로 왔냐? 너 몇 기냐? 네, 저 47기입니다. 아 그럼 너 앞으로 좀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덕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관계였는데 계엄이 터졌을 때 그때 곽종근은 뭐였다?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김병주는 뭐다? 민주당의 재선의원. 아까 그 기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김병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5일을 전후해서 12월 5일을 전후해서 곽종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에 쉽게 말하면 김병주가 곽종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 이랬을 거예요. 야 곽종근이 이러면 네 사령관님 이랬겠죠. 아니 뭐 의원님 제가 봤을 때 사령관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야 근데 너 그게 뭐냐? 너 우리 유튜브 좀 나와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진우도 데리고 나와. 수방사령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 이러이러한 거 할 거니까 답을 갖다가 이렇게 해.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야 그렇게 답하면 되겠냐?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야. 뉘앙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해.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김병주와 곽종근의 사이를 갖다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박선원 의원이 다이렉트로 곽종근한테 전화했으면 곽종근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곽종근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유튜브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 좀 나와볼래요? 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알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김병주가 곽종근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했으니까 안 받을 수 없었고 야 유튜브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었고 더군다나 곽종근이는 얼마나 쫄아있는 상태였겠습니까? 야 나 끝났구나. 내가 별을 3개씩이나 달았는데 계엄이 성공했으면 내가 별 4개도 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랬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구나. 나 연금도 다 날라가겠네. 내가 깜빵에 몇 년 있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주가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곽종근이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충암고등학교 나왔다는 썰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암을 나온 게 아니고 곽종근은 충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충은 충인데 암이 아니고 남이야.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면서요. 어쨌든 암 동그라미가 아니고 미음이야. 충암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영이야 여인영. 그러니까 여인영은 88학번, 곽종근 87학번. 그래서 다 충암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곽종근은요 충남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범계는 어디입니까? 박범계는 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나왔나? 아니면 중퇴했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하네. 큐컴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박범계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대전이잖아요. 대전. 곽종근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고요? 충남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어디 있겠습니까? 충남에 있겠습니까? 대전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정확하게 이상민 의원도 정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민 전 의원 지금 대전에 계셨던 대전 출신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갈아타신 분이 계시잖아요. 곽종근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박범계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인연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곽종근이 민주당한테 회유를 당했고 나는 곽종근이 내 직속 특전 사령관인데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리버리해서 그랬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박범계가 곽종근을 회유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회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2월 10일에 12월 10일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조금 전에 나온 사진처럼 커피 딱 가운데 둬 놓고 박범계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곽종근 여기 김현태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공익신고. 니네들 공익신고로 해가지고 내가 잘 봐줄게. 그런데 곽종근은 구속됐어요. 김현태까지는 구속이 안 됐지만 곽종근은 쓰리스타니까 구속됐어요. 별로 효과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를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밝힌 겁니다.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거 말고 앞에 것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김현태 대령이 2월 17일에는 국회 국방위에 또 나왔어요.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게 며칠자인가? 어쨌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김현태와 곽종근이 민주당의 이용만 당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거는 김현태 뇌피셜이에요. 이건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김현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 특전사 그 사람들 보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에다가 총 한번 쏴보지 여기에다 뭐 한번 해보지 우리 한번 때려보지 이렇게 살살살 긁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만약에 저때 총이 공포탄이라도 한 발이라도 발사가 됐었으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저때 개머리판으로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특전사 뭐 707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뿌리치다가 사람이 그 개머리판에 얼굴이라도 한번 맞아가지고 턱이라도 한번 맞아가지고 얼굴이라도 찢어졌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김현태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국회를 통제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병력 가지고는 더군다나 실탄도 없는데 이러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살살살 도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김현태가 더 긴장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야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니네가 맞아. 우리가 맞자. 우리가 707이고 싸움 훨씬 더 많이 하고 우리가 훈련도 훨씬 많이 받았지만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김현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또 어떤 지시? 단전단수해라. 응? 국회를 단전하고 단수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그런 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도 그 지시는 누가 한 거다? 곽종근이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김현태가 딱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현태의 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김현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또 제가 국방부에서 4년 반 근무했기 때문에 방위를 1년 반 했지만 국방부에서 4년 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 군 생활 6년 했다라고 저 혼자론 생각을 합니다.